그래서 음식 자체가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전통적인 호남선 음식은 전주는 그다지 공장이랄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또 전주는 들어온 것이 어디냐면 다 유입된 사람들이 뭐냐면 도로고 뭐고 여기 같은 익산이랄지 여기서 전주 가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거의 어디냐면 이쪽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이쪽 순창 이쪽 사람들이 전주로 모여들어서 이 전라선 음식의 순수성이 굉장히 유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호남선은 이건 강주하고 나주가 예부터 좀 이어왔는데 이 강주는 거의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음식이랄지 다양한 음식이 섞여가지고 호남선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주는 반면에 옛날부터 공장이랄지 이런 게 없고 예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옛날에 먹이고 이런 음식 문화가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되어 온 것들이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나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주 음식을 홍보를 한다면 전라도는 맛있다 음식이 첫째 그럼 맛있다 그래서 전라도로 오라 그 다음에 전라도 음식 중에서 이따가 이제 좀 있으면 특징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라선 음식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전라선 음식을 먹고 싶으면 전주로 와라. 그 다음에 호남선 음식 특징은 이러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데 호남선 음식을 먹으려면 나주로 와라. 대신 나주에서는 이제 그 호남선 음식의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강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래서 전라도 음식은 맛있는 것, 그다음 맛있는 것 중에서도 전라선은 전주, 호남선은 나주 이런 식으로 컨셉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남선 음식의 특징은 뭐고 전라선 음식의 특징은 뭔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쭉 수업할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제 이것을 구분을 분명히 굉장히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치 재료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재료 자체가 굉장히 틀리다는 것은 이 서부는 평야가 많고 또 바다하고 인접이 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저쪽은 바다하고 멀고 산간지대고 그런 것들. 이것이 이제 음식할 때 필요한 열원이랄지 다양한 것들, 음식 재료랄지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음식에서 가장 큰 건 간이 맞아야 되죠. 간. 이건 간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안은 대한민국의 맛이 시작되는 것들. 왜냐하면 신안이 영광해서 93%가 아마 소금이 생산될 겁니다. 천일염이.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구별을 해놨는데 이제 전라선 음식, 호남선 음식, 철도 노선을 따라서 그다음 지역, 판솔육화, 농업, 그다음에 식재료, 그다음에 음식 특성, 대표 음식, 음식 문화 성격, 인수로 이것은 이제 제가 구분한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전라선은 약간 감칠맛, 그 다음에 그 조절된 음식, 여기 짠 거, 여기 호남선 특징이 짠 거. 이것은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라선 음식의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호남선 음식의 가장 큰 특징, 저는 이걸로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두 개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호남선 음식은 가장 큰 특징이 소금. 소금이 만들어내는 게 젓갈. 소금하고 젓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여기 호남선 음식은. 그래서 짠 거. 그 다음에 뭐든지 젓갈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젓갈은 실제 우리가 전라도 음식에 맛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이 젓갈. 젓갈 들어가면 그 젓갈에는 아미노산이 많죠. 그래서 좀 맛있게 만들어 주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감칠맛을 만들어 주는 것들, 이 젓갈.
왜냐하면 그다음 무조건 이쪽에서는 좀 두고 오랫동안 먹으려면 무조건 여기 호남 여기 제가 영상이랑 음식을 하면 영상에 잡으면 농번기 때 먹으려고 소금 넣어서 젓갈을 만드는 것들. 젓갈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젓갈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젓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금이죠. 동부 지역 가면 소금 생산지가 없습니다. 아예. 그다음에 소금이 굉장히 소가 뭐죠? 소금이 소금이죠. 그래서 이제 애국에도 소금이 나는 데들은 굉장히 부유한 것들이 많고 고급 음식들이 많습니다. 소금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금이 비싸기 때문에 소금을 어떻게 귀하게 아껴서 먹느냐 이것들이 이제 전라도로 동부 지역에서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나타낸 건 뭐죠? 이거 순창 장려박물관. 여기 가면 이제 첫째는 콩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 땅이 없고 밭이 많으니까 그래 콩이 생산되고 이것을 어떻게 그 소금을 효율적으로 먹을 것인가 해서 소금을 조금 넣고 만든 게 장들이죠. 된장, 그 다음에 장. 그래서 여기는 장. 그래서 이 동서, 호남선의 소금하고 젓갈, 전라선에 그래서 모든 요리에는 이런 것들이 장 중심, 요리 중심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국 끓일 때 소금 넣습니까? 장 넣습니까? 국에 따라 다르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미역국이나 해산물은 장을 많이 치고요. 예. 그냥 채소로 하는 것은 된장을 많이 쓰죠. 보통 해산물은 예. 소금 많이 넣어야지 예. 잔맛이 안 생기고 맛있고 예. 그 다음에 이쪽 나물 같은 경우는 예. 장을 해야지 된장이나 이런 거 묻힐 때 맛있고 약간 그 재료에 대한 차이는 있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일단은 그래서 여기 재료도 재료지만은 여기는 콩이 팥이니까 거의 반문화가. 그 다음에 이 된장, 소금을 한 번 쏘려면 저도 어렸을 때 소금 장사들 한 번씩 싣고 오고 아니면 가만히 갖다 놓고 하는데 소금이 상당히 귀했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적게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소금 박물관은 어느 쪽에? 호남선에 있죠. 그 다음에 장박물관은 전라선에. 그래서 음식 자체가 전라선은 장으로 간을 맞추고 장으로 양념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호남선에서는 음식을 할 때 소금 아니면 젓갈을 이용해서 간을 맞추고 양념을 하고 그런 것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젓갈을 하니까 어때요? 음식이 자연히 짜죠. 그래서 전조 비빔밥이 체인점인데 체인점은 표준 레시피를 만들었는데도 그 목포나 장항이나 이쪽 오면 싱거워요. 표준 레시피대로 전조 비빔밥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싱겁다고 고추장 더 갖다 달라 장 갖다 달라고 하고 집어넣어요. 일단은 젓갈 없나고 넣어서 짜게 만들어서 먹는 게 같은 비빔밥. 그래서 조카가 이제 그런 쪽에 전주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저도 몰랐는데 그 이모부 그 음식이 전주에서는 상당히 비가 싱거운데 이쪽에는 목포는 엄청 짜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전라선은 싱겁고 일단 호남성으로 넘어오면 짜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금하고 젓갈 이게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우리 전라선 호남선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구분이 되는 게 호남선의 소금, 젓갈 문화, 그 다음에 전라선의 장 문화. 그래서 상징적인 게 장려박물관, 소금박물관이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천일염의 최대 산지가 신안, 영광, 호남선 지대가 있습니다. 저 전라북도로 가면 부안, 고음설할지 여기도 소금을 생산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서해안 쪽에서 소금이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젓갈을 많이 사용하고 짜죠. 그 다음에 맛이 진하고 짠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염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전라선은 간이 고르게 어떻게 하냐면
저희 사촌 동생이 애사촌 동생이 고향은 광양이고 부인은 여기 목포에 사는데 가끔 싸운다고 그래요. 음식 때문에. 이제 나이가 저보다 2살 아래인데 나이가 되니까 옛날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선을 사와가지고 이 생선을 요리를 좀 해달라고 하면 이제 좀 구워 먹자 그러면 목포 출신 이 부인은 생선을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소금 딱 뿌려서 소금구이를 해주고 우리 이제 저 애사촌 동생은 이것은 이제 광양군화는 이거 쪄요. 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가면 다양하게 장을 만들어요. 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무치면 스며들어요. 고기가 이 장이 스며들면서 골고루 장이 하고 너무 근데 소금을 뿌린 것은 소금이 닿은 곳은 짜요. 군데군데 안 한 데는 싱겁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한 것들은 약간 습식이에요. 생선 자체가 좀 촉촉하니 뜯어 먹으면 좋은데 구워 먹는 소금을 뿌려서 구워 먹는 것들은 약간 건조해가지고 그 부분만 약간 짜고 불균이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 사촌 동생 부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장을 만들고 어떻게 찌고 원래는 이제 어떻게 이것도 찌냐면 광양 같은데 이쪽 남원이랄지 이쪽은 쭉 가면 옛날에 밥을 때 한 번 끓잖아요. 예.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릇에 넣고 그 밥위에다가 예. 찌는 것들 그래가지고 바로 꺼내서 바로 양념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쪽은 소금하고 젓갈 사용이 아니라 항상 이 양념을 장을 만들어 놓고 장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들 이 문화들.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싶은데 그걸 못 해주니까 해달라고 그러고 못 한다 하고 뭐 그래서 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본인이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그게 이제 전라선하고 호남은 같은 전라도라도 이게 굉장히 의외로 뚜렷합니다. 이 음식 문화가 이게 이제 이 음식은 어디까지 가냐면 뒤에 나오지만 이제 홍어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은 여기는 홍어도 그렇게 삭혀 먹는 거, 저쪽은 쪄서 먹고 양념 발라 먹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된장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방법들, 된장을 가지고 하는 것들, 장을 이용해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아까 나오는 이제 잼피랄지, 그 다음에 방아잎이랄지 이런 것들하고 썰어서 아니면 달래랄지 장을 만들 때 양념장을 만들 때 전부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스 그러니까 굉장히 소스가 발달된 문화들.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는 사실 그런 소스 필요 없죠. 우리가 젓갈 같은 경우는 젓갈 살 같은 게 그게 발효가 되고 되면서 압축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멸치 액젓 같은 거 보면 그 안에가 굉장히 성분 조사해 보면 아미노산이랄지 글루탐산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맛 자체가 압축이 돼서 그것만 좀 해도 맛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소고기 재일 때 그 돼지 갈비 같은 거 할 때 그 파는 것들 있잖아요. 양념 막 안 하고 그 조금만 부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게 젓갈의 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걸 하면서 이쪽 산간지역에는 그걸 이제 숯불을 가고 찌고 뭐 그런 것들이 과정이 있는데 크게는 장문화, 장하고 간장문화, 한 곳은 젓갈하고 소금문화 크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만 이렇게 나눠지냐 이제 그러면 논리적으로 좀 없지죠. 해외 사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소금하고 젓갈에 사용되는 데는 공통점이 뭐냐면 염전하고 가까운 것들 아니면 해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간장이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산골지방 아니면 콩이 많이 생산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 산지에 따라서 아니면 지형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이나이랄지 가오성, 핑종 이쪽에 보면
다 여기 물론 이제 대만은 그 남터우라는 곳만 바다하고 안 접하고 딱 한 군데만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가 바다하고 접해 있는 곳이 그 대만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발달된 것들 소금 젓갈이 많이 된 것들은 다 젓갈이랄지 그 염전이 있는 곳들 수산물이 많이 생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 뭐 짠 생선 볶음밥이랄지 이런 거는 이제 피소스 젓갈을 넣어서 가지 볶음이랄지 이런 것들 새우 무짜나치 이런 것들 이 발달된 것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소금 젓갈이 많이 사용된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제 해산물 위주가 많이 생산된 것들, 곡물보다는 그 다음에 그 연한 어업이 발달된 것들, 그다음에 소금이 많이 생산된 것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일본도 소금하고 젓갈이 많이 생산된 데는 염전하고 가까운 것들, 해산물 많이 생산된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을 염장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들 아니고 음식 자체에도 젓갈이 많이 사용되는 음식들, 소금이 많이 사용되는 음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쭉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실이랄지 내장 우리나라 젓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음식 문화 보면 이제 여기다가 일본은 뭐냐면 또 이 젓갈을 만들면서 이제 향신료를 넣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간장 된장 문화가 발달된 것들은 이 장화현이라고 여기는 약간 한쪽은 바다하고 접해 있지만은 한쪽은 여기는 뭐냐면 평야지대입니다. 여기는 장화현은 대만에서 대표적인 그 화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뭐냐면 이 꽃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꽃집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그 우리 같으면 문화 해설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해설사람들의 여기서는 이제 화해 해설사라고 그 식물의 이름이랄지 뭐 분재 만드는 법들 해가지고는 하는데 워낙 이제 많으니까 우리 같으면 약간 자동차 같은 거 여기 타고 여기다가 이제 그 타고 다니면서 해설사가 한 40명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화해 해설사. 그래서 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콩, 쌀 생산되는데 음식이 이쪽에 음식이 좀 맛있습니다. 제가 장화현을 좋아하고 자주 가는 곳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리라고 여기는 울림해인데 여기는 약간 한쪽은 바다지만 산간이 되는데 여기도 콩이 많이 생산돼서 장류가 발달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사가 돼가지고 한쪽은 바다지만 산간이 좀 있는 시대입니다. 타이난은 여기는 남쪽인데요. 혹시 여행 가시면 여기는 이제 타이난은 그 남쪽인데 대만이 옛날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던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딱 경주입니다. 타이난이 옛날 건물들이 많고 옛날 도시인데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그러니까 이 타이난은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게 뭐냐면 대만에서 음식 여행하면 타이난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소금이 비쌌는데 이 타이난은 뭐가 비쌌냐면 타이난이 옛날에 그 설탕 산지입니다. 그 사탕 수수. 그래서 설탕이 비싸니까 그 잘 사는 집은 설탕을 많이 넣고 쓰고 없는 집은 설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 여기서는 타이난에서는 설탕을 많이 넣어줘요. 그것은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서는 젓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옛날에 젓갈이 귀했을 때 우리 집은 잘 산다는 거 자존심. 근데 타이난은 설탕을 많이 넣어주면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이다. 깔보지 마라 해서 이게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뭐냐면 타이난은 모든 음식이 답니다. 달아. 지금도 대만에서 가장 그래서 요즘은 단 것이 대세가 돼가고 타이난은 이 단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뭐 대만은 이제 더운다는 게 음료가 많아요. 근데 굉장히 달고 그래서 타이난 음식 그래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음식을 뒷받침하는 게 간장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종이꽃 전시회를 한 2번인가 했었어요. 이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대만 안은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근데 대만에 또 친한 분이 오는 손님들을 뭐 수십 명을 이제 식당에서 접대를 해주고 있는데 음식이 굉장히 달아가지고 많이 다니는 곳이고, 이제 자이현 같은 거는 여기도 화양토 음식, 그 다음에 핑동이라고, 이 핑동은 제일 그 남쪽입니다. 여기는 남쪽에서 더워요. 이 핑동은 유명한 게 뭐냐면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이 굉장히 유명한데 중국에서 차단해가 파인애플이 팔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다가 이제 파는데 이 핑동 현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들 파인애플을 슈퍼 가서 그 대만 거 잎사귀가 작거든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필리핀 거만 수입해 왔는데 당도 자체가 굉장히 답니다. 여기 한번 언제 드셔보시면 정말로 이 대만 파인애플, 제가 대만 홍보하는 것 같은데 한번 슈퍼 가면 있는데 거기서 여기가 생산이 되는데 얘가 고온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간장찜 생산할 때 마늘 소스 이런 것들이 발달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보면 이제 약간 산간지대, 그러니까 염전하고 거리가 먼 것들, 콩 산지들, 여기서 간장이 많이, 아니면 된장 간장이 많이 발전했고 음식 자체가 이제 이런 거 음식이 되는 것들이에요. 일본은 이제 간장이나 발달된 것들은 또 특징이 뭐냐? 일본은 산간지대, 주로 절이 많은 곳들, 절 음식들이 간장이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 음식에서는 젓갈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젓갈이랄지 사용 않기 때문에 절 음식이 많은 곳들, 절이 많은 곳들이 산간지대고요. 그래서 장이랄지 간장이 많이 사용되는 데는 절이 많은 것들, 기족, 사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금 자원이 부족한 내륙 지역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미소 라면이라고 일본 라면 보면 그게 대체적으로 산간이랄지 이런 데서 발달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소 우동이랄지 미소 라면, 미소 통조림 이런 것들, 카츠동이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산간 지역, 소금이 부족하고 추운 지역, 그다음에 절이 많은 지역들은 일본은 됐는데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라선, 호남선과 유사해져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산간 지역, 콩이 많이 생산된 지역들. 물론 이제 대만은 더운 지역들, 발효가 많이 되는 데도 있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소금 라면이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된장 라면은 기본이고요. 된장 라면, 그 다음에 간장 라면도 기본이고 또 소금 라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소금 열풍 부는 게 있죠. 뭐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소금빵이라고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어디 칼럼에다가 영광군 소금빵 그 소금 라면을 키우면 좋겠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빵은 여기에 소금을 뿌린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요즘 많이 팔고 유행되고 소금빵 많이 팔린다 막 줄도 서 있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의 특산이랄지 지역 이미지를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일본은 라면이 이제 이것은 그 시원라면, 일본 말로 시원라면인데요. 주로 이제 소금, 닭뼈, 돼지뼈, 해산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된장이랄지 간장을 하면 이게 개우는 맛이 없고 잔맛이 되니까 소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맑고 깔끔하고 담백한 것.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좀 투명한 것들. 된장이나 간장 넣으면 이 색깔 자체가 안 투명, 막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소금 라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토핑제로는 이제 죽순이랄지 파, 계란, 김, 유자. 근데 여기서 소금 라면이 쓸 수 있는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세비체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세비체가 일종의 물회인데 우리나라 그 고흥에 유자 그 잎 껍질을 썰어서 넣으면 이게 이제 토핑 재료로서 굉장히 상큼한 맛이 좋겠다. 물에도 맛이. 근데 라면에도 이제 이 소금 라면에는 그 유자랄지 그런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맛 자체가. 근데 유자의 상큼함하고 된장하고 간장하고는 안 맞는데 소금은 단지 다른 거 없이 짠맛만 강조하기 때문에 향이랄지 이런 것이 같이 조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이제 왜냐하면 이 소금이 우리 호남선 음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사용하는 것들, 젓갈을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호남선 음식의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라면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간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금을 쭉 양념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원한 뭐 배랄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 호남선의 라면이랄지 그런 걸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금은 이렇게요. 그래서 이 소금 라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주에서는 좀 특별히 주목해도 될 만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금 라면이 이제 일본도 지역별로 있는데 또 히코다테랄지 오키나와랄지 도쿄 여기 있는데 보통 여기는 돼지 육수하고 소금과 오키나와 여기는 오키나와는 물론 이제 다양합니다. 오키나와는 된장 원래 오키나와가 유명한 게 우리나라처럼 된장 수육 오키나와가 유명한 게 근데 그래서 옛날에 오키나와가 수육 문화가 있어가지고 오키나와가 가장 장수했던 곳이 오키나와죠. 근데 지금은 오키나와가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 수명이 짧아진 것이 미군 때문이라고 그래요.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철판구이 우리 같으면 뭐 삼겹살랄지 뭐 이런 것들 이 밑에 화려하고 철판에다가 고기 구워 먹는 것들 원래 오키나와는 솥에다가 된장 넣고 이게 삶아서 먹는 문화인데 이제 구워 먹는 것들 그것 때문에 수명이 짧아졌다고 그래요 오키나와가. 왜냐하면 미군들이 다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으니까. 근데 전통적인 라면은 이 소금간도 있지만 오키나와는 이 된장에다가 라면에가 왜냐하면 오키나와는 이 라면에가 항상 위에가 항상 이게 올려가죠 돼지고기가. 근데 그 돼지고기를 삶을 때도 된장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오키나와가 옛날에 홍길동이 뭐 오키나와 가가지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좀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들도 있는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저 에어컨 좀 꺼주죠. 추워. 그 다음에 치바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 치바는 시골국 사국 해산물 있는 데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대체적으로 이 돼지고기는 여기는 좀 독특하고 오키나와 돼지고기는 대체적으로 미소 된장, 미소 그 된장 라면이랄지 간장 라면에 돼지고기가 쓰이고 이 해물은 대체적으로 소금이 많이 쓰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금 라면의 특징은 이것은 이제 왜 소금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호남선 음식을 강조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선 음식의 특징을 강조했을 때 우리가 소금이랄지 젓갈을 썼을 때 새로운 음식들, 그러니까 옛날 음식만이 우리 잊어버린 음식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곳 음식을 구성했던 것을 사용해서 현대적인 음식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소금하고 젓갈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을 강조를 하는 것들인데 소금을 사용한 것들은 이제 국물이 좀 투명하다. 그래서 투명하고 그 다음에 맛이 여러 가지 맛이 안 섞였다. 그래서 우리가 향을 강조하는 라면을 한다. 향을 강조하는 국수를 한다 하면 소금 맛만 하고 나머지 향을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칼로리나 염분이 낮은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젓갈 같은 건 칼로리가 높죠. 된장도 칼로리가 높죠. 근데 소금 자체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젊은 층들, 그래서 소금 라면은 여성 고객이나 노년층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허브 같은 거 터트렸을 때 그걸 허브랄지 유자랄지 고유의 어떤 맛이 살아나는 것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소금 라면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소금 라면만 하지만은 라면이 너무 많죠. 일본은 기본이 100종이죠. 기본이 100종에서 분화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소금 라면만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살짝 살펴보면요. 여기는 이제 하코다남이 제일 유명하고 소금나무 중에서는 그 다음에 해산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자꾸 반복되지만은 장이나 된장은 해산물은 맛은 해치고 대신 우리가 장이나 간장은 나물 무칠 때 그 다음에 채소로 같은 거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맛이 그 감칠맛을 내는데 좋죠. 그 다음에 서늘한 기후 보존이죠. 우리가 제가 된장 물회를 조사를 하면서 그 된장 물회가 이제 된장을 넣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해남이랄지 들어가서 나이 드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소금물에다가 해를 그러니까 떠가지고 포를 떠서 그냥 넣어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맛은 모르겠습니다. 맛은 모르겠는데 된장물에는 약간 감칠맛이 나잖아요. 근데 된장물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된장이 소독 효과랄지 그다음에 배탈 방지요. 이게 결합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소금은 이제 이게 물에 이게 간을 맞추기 위한 것들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면도 소금 라면도 그런 거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금 라면은 이제 물에다가 탔을 때는 이게 균일하죠.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소금을 그 생선 같은 데 소금 구이에다가 넣으면 맛이 균일하지가 않지만은 물에다 탔을 때는 맛이 균일하고 대신 된장이나 이런 것들은 덩어리가 돼서 맛이 또 불균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날에 뭐냐면 시원하면 도시로 다시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원하면 소금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주에서 소금라면이랄지 소금국수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왜 나중에 안 그러면 쭉 아까 전라선 음식 호남성 있고 나주는 옛날부터 소금 산지하고 가깝고 소금을 유통했던 지역이고 소금이 음식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전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 전라산에 호남산의 소금 아까 말씀드린 것 이렇게 전어 축제를 가면 전어 축제 가면 전어구이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예전에 광양이 전어가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전어 축제를 하고 광양이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 고막, 그 다음에 김. 왜냐하면 뻘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많은 데가 유기물하고 관련이 되는 것들인데 그 섬진강 하류에서 유기물이 많이 떠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이제 고막이 광양은 옛날에 창고막, 지금 창고막 별로 많이 없죠. 새꼬막이랄지 이런 것들, 창고막은 골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털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것들. 근데 음식을 거의 어떻게 해먹냐면 광양, 순천, 여수, 구례, 남원 이렇게는 거의 잘 안 해먹습니다. 기본이 항상 이렇게 해먹습니다. 이렇게 해먹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나주도 보면 이제 나주에서는 저는 이제 좀 싫어하는 편이고서 왜냐하면 구진포 장어 구이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장어 구이를 싫어하는 것들은 이것을 이렇게 쪄요. 아니 구워요. 근데 양념을 발라서 구우면 어떻게 하면 쪄서 이렇게 양념을 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양념을 발려서 구워보면 양념이 불에 타버려요. 타면서 이게 탄 것 자체도 안 좋지만은 맛 자체가 또 변질되고 그러니까 양념을 하더라도 굽는 방식이 또 틀린 거예요. 이 소금구이는 바로 오늘날에 오는 직화구이잖아요. 근데 이쪽 장이나 이쪽 양념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쪄가지고 양념을 하는 문화들입니다. 전어도 그래요. 비린내가 나지만은 쪄가지고 양념을 하기 때문에 양념이 타지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는 아까 고흥에서도 지금 시장에 열 몇 군데인가 그 생선구이에서 택배로 하는 것들 그 문화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 양념이나 이것을 이제 하려면 반건조를 지켜요. 약간 전라도 말로 삐들삐들하게 약간 생선이 안 물러지게
약간 반 건조를 해서 쪄가지고 그 다음에 양념, 양념하는 문화들. 그래서 구이나 찌개들, 그다음에 전라도 음식은 그 다음에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금처럼 약간 양념해서 덜 짜죠. 덜 짜고 자극이 적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양념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광양 숯불구이도 특징이 뭐냐면 숯에서 굽는데 양념구이죠. 양념구이. 광양의 닭발. 그러니까 숯이라는 열어는 사용하되 모든 거에 뭐냐면 구이에는 양념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쪽은 이 전라선 음식들은. 그래서 이 양념을 가져가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언양불고기입니다. 원래 언양은 언양인가 언양인가? 언양. 언양은 원래 예? 네, 자수정 동굴이 있는데 근데 원래는 그거에 옛날에는 그 음식이 없었는데 예, 광양식 가져가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양념으로 해놓은 것들이고요. 호남선은 이제 뭐 이거 음식은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소금구이랄지 이거 이제 젓갈 그래서 목포, 나주, 강주 이렇게 식으로 해서 소금을 왜냐면 일단 소금이 굉장히 흔합니다. 저쪽은 소금은 귀해요. 또 비싸고 그래서 저쪽은 옛날부터 소금 장수들 한번 오면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소금 장수들이 잘 됐던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들은요. 근데 여기는 소금이 흔하니까 막 함부로 쓰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소금이 귀하니까 이제 목이랄지 두부랄지 그다음에 장이랄지 간장이랄지 좀 다른 거 만들 때 써가지고 그것을 양념을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짜고 진한 맛, 그다음에 젓갈. 이게 우리가 단맛하고 짠맛은 자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적게 하면서 짜게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 실제 단가하고 짠 것은 스트레스 해소하고 관련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문화, 그다음에 땀 많이 흘리고 그럴 때 또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간장이나 호남선 여기 이제 전라선 음식 중에 특징이 장하고 그다음에 소금, 젓갈. 또 하나는 이제 우리들이 쉽게 대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어하고 간잼입니다. 전라선하고 호남선 음식의 특징. 우리는 이제 나주에서만 살다 보면 그냥 홍어면 홍어지 무슨 간잼이야. 또 무조건 이게 삭혀 먹는 거지. 하지만 실제 간잼이도 그 많이 삭혀 먹죠. 바로 식혀서 먹죠. 간잼이도.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같은 데 가면 간잼이 많이 바로 식혀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 홍어하고 간잼하고 또 구별 잘 못해요. 근데 무조건 이쪽에서는 바로 삭혀서 많이 먹는데 이 전라선에서는 이거 거의 삭혀 먹는 최근에는 잘 먹습니다. 잘 삭혀 먹는 기술은 없어요. 바로 식히는 기술은 없는데 사다가 잘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금 아마 한 30대나 여기 2세대들은 쪄먹고 이런 문화를 잘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편의점이랄지 어디 가면 쉽게 먹기 때문에 또 막걸리 먹을 때 그냥 사다 먹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는 이제 어르신들도 바로 시키는 문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있었어요. 초무침. 초무침은 많이 해 먹어도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해서 그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호남선의 장성시장을 갔으면 지금도 보니까 홍어집이 2군데가 시장에 있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 문화들. 그 다음에 홍어 음식점에 가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 홍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가보면 또 전통시장에 가면 홍어를 잘라가지고 삭힌 것을 잘라가지고 놔두시면 어르신들이
그거 사러 일부러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 한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홍어 한 조각 사가지고 가서 드시려고 그냥 오시는 분들 지금도 있어요. 아까 제가 한 평에 그 홍어 잘라진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좀 덜 사갔는데 더 사가진 거 뭐 약간 물이 흐를 정도로 된 걸 가지고는 이거 일부러 그거 사러 오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꼭 그, 사는 거. 예, 그 80, 심지어 90 되신 어르신들이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각각이 뭐냐 하면 제일 쑥떡 사러 오신 분들, 아까 그 절구떡 떡 사러 오신 분들, 홍어 사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삼합,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홍어가 삼합은 물론 뭐 먹고 사람들은 먹고 다하는데 나죽 거다. 그 이유는 홍어 삼합은 삭혀서 먹었을 때 필요한 음식이다. 삭혀서 먹는 데서 중화시키려고 발전된 음식이다. 해서 삼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나주 호남선 상하에서 이제 목포로 가고 여기 영산부에서 위로도 하고 해서 멀리 익산까지 해서 이제 정읍이랄지 장성, 호남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제 음식이 동서로 안 나누는 게 제가 음식 재료가 항상 철도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제가 그 곡성이랄지 남원 장애를 가면 그 재료들이 여수, 순천 여기서 온 것들이 있고 철도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철도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버스랄지 자동차를 가지고 많이 이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철도에다 싣고 장날이면 5일장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철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음식이 전파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라선 음식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산간지대가 많아가지고 이동이 적어가지고 좀 지역마다 약간의 전통 음식이 남아있는 게 좀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약간은 전통 음식이 가고 약간 독특한 거예요.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낙 이것은 문화적인 오해가 전라도 전역에 홍어 문화는 인식이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알아보려면 이제 우리가 나주 음식을 자꾸 차별화를 하려면 전라선, 호남선을 자꾸 강조를 하고 그 강조를 하는 수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금하고 장문화, 소금하고 젓갈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왠지 조금 부족하다. 그랬을 때 양념 쳐서 홍어를 하게 되면 이해가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이 홍어는. 왜냐하면 홍어는 바로 음식이거든요. 근데 바로 음식에 전라권은 바로 음식적은 주로 곡식이랄지 그 다음에 술이랄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된장이랄지 고추장이랄지 이쪽 발효인데 홍어나 수산물 발효는 이 호남권이거든요. 젓갈 발효랄지 홍어랄지 그 다음에 해산물을 발효시킨 것들은 호남성 음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주 음식은 호남성 음식이다. 나주가 맛있다. 그런 걸 강조를 하려면 이 홍어를 강조하고 홍어의 특징은 뭐냐면 발효다. 근데 이 발효가 된 것도 젓갈이다. 이것을 우리가 나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발효시켜서 이용했다. 이렇게 할 때 홍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홍어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홍어는 저는 이제 이것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시대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국제화 시대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챗GPT랄지 여러 가지 쓰면 다 나오죠. 뭐 세계 각지 문화가 다 나오는 시대인데 결국 세계가 비슷한 거 했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살려면 독특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나중에 홍어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차별성이에요. 굉장히 차별되는 것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것은 항상 매니아층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는 이용하려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인증이랄지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 이제
인증이랄지 스토리를 만들려면 이게 어떻게 해서 발달됐고 어떻게 해서 이용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시나 신안이나 그런 데서들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홍어는 유통 측면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오다가 근데 항상 음식 문화는 유통보다는 소비지에서 소비 문화 쪽 이용 측면에서 많이 이게 발달되고 근데 유통 측면의 이야기를 하면 신안도 끼어들고 무안도 끼어들고 목포도 끼어드는데 나주 평야 이용 쪽을 이용하려면 나주의 독자적인 문화가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화에날지 홍도랄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들. 왜냐하면 홍어가 옛날에 생산지가 신안보다는 옛날에는 저기 군산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군산이랄지 군산 그다음에 군산 감이 어디죠? 저기 이도랄지 이도 앞바다가 또 어디죠? 영광이랄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들이죠. 그 칠갑 칠산 바다랄지 그쪽에 다 그쪽에서 옛날 생산이 많이 됐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큰 틀의 호남선에다 집어넣고 왜냐하면 나중 음식을 강조를 하려면요. 그래서 호남선의 대표 음식이다 항상 강조는 이미 이렇게 섞여버렸다. 그래서 이제 호남선 음식의 대표인 게 홍어 뭐 이런 것들 아까 젓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용료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 홍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광양의 간재미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쪄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젓가락으로 하게 되면 숟가락으로 또는 젓가락으로 해서 먹는 음식들 이제 초무침에 먹거나 이것도 항상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어리와 황서가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황실이 뭐 황서가 많이 하는데 이쪽은 전라도는 개멸치 정어리 남해랄지 경상도 이쪽은 다 이것들이 많이 먹는 것들이죠. 김치에도 많이 넣고 여기는 김치에도 황서가 넣고 여기는 김치에 멸치 넣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영광에 이렇게 가면 또 그 새우 넣고 이제 맛이 많이 틀리죠. 이거 넣는 거가. 깜짜리라게요. 깜짜리 예. 황석어를. 예. 제가 그래서 나주에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전 앞에도 있고 몇 군데 있다. 신도시 핵신도시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는 곳들이. 일부러 이거 제가 이거 자료 하려고 가서 먹었었습니다. 수소문에서. 여기 한전 앞에서 파는 것인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이제 남평이랄지 철도에 따라서 교통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남평은 옛날에 능주, 산채랄지 거기가 또 무슨 드들감? 예. 네, 지석천이 있어가지고 이쪽에가 이제 해물이 많이 나온 것들 그다음 경전선, 민물고기 이게 남평이 옛날에는 남평현이랄지 독립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공예나 이런 걸 보면 그 남평의 공예가 또 많이 발달되고 부채 산지랄지 뭐 이런 것들에서의 문화가 약간은 독립적인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철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철로가. 그러니까 철로가 약간 그 재료가 여기서 오다 보니까 고막이랄지 이런 것들 제가 어르신들 해보니까 옛날에 고막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성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산포는 이제 설명 안 들어도 젓갈의 중심지죠. 젓갈에 그러니까 젓갈 오면 여기 바구니 가지고 가서 10원, 20원에 그 바구니 주면 소금 넣어서 직접 만들고 뭐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라도 음식은 구분이 된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인정을 해 주실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전라도 음식, 호남성 음식을 나눠 놓고 보니까
쭉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뿌듯한 거예요. 이게 아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쭉 보면 이거에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음식을 호남새 음식으로 해놓으면 전주 음식은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특징이, 여기는 이런 특징.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음식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나주 밥상을 나주 음식을 한다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나주 음식을 가져가면 백반집에 가면 젓갈이 몇 개 들어있는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왜냐하면 저쪽에 가면 그런 젓갈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젓갈이 몇 개 쓰면 이것은 그래도 우리 옛날 호남선 음식의 특징이 살아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해산물과 소금, 젓갈 활용이 많은 게 우리 호남선 음식이고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 전통이 남아있는 게 이 나주다. 그래서 이 나주에는 이게 남아있다. 그 다음에 나주 음식은 전주 음식과는 차별화가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차별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랄지 우리가 대화랄지 그 다음에 내가 나주 음식을 개발한다 할 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든다 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당신은 맛이라는 그것을 지난주 내가 토요일 날 1부작부터 10부작까지 한 번 봐서 그냥 밤을 새서 다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음식의 특징이 좀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치유 같은 거 나타나더라고요. 음식의 치유라는 것은 그 음식을 먹고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신의 맛에서는 오직 돈만 벌고 음식으로만 돈을 벌어서 기업을 일구고 가족을 다 팽개치고 항상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면서 아이는 음식을 해주지도 않고 방송에서는 나는 나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조리를 해서 준다고 해요. 그 요리사가. 그럼 아이는 그 말은 방송에서 엄마가 하는 말은 듣긴 들어도 엄마가 그 요리를 해준 적은 없어요. 대신 아이는 누가 음식을 해주냐 하면 할머니가 해줘요. 할머니가 해주는데 그 김치를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해주는데 그 젊은 아가씨 요리사가 김치를 해주는데 그 김치 맛이 할머니가 해준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 젊은 요리사가 나중에 그 김치를 해줬는데 그 요리를 해서 출세한 사람이 모든 게 잊어버리고 자기 시어머니 돌아가신 날도 안 온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걸 잊고 오직 돈만 요리하고 돈만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김치를 먹고 그 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좀 김치하고 같은 맛을 먹고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 시어머니 그 어디죠? 영안실 뭐죠? 그 영안실에 찾아가 가지고 꽃을 들고 찾아가. 이게 치유라는 건데 우리가 달콤살콤한 초콜릿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요리를 하면서 슬픈 그 마음을 담아요. 그 요리에다가. 저 사람은 엄청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한 요리를 먹으면 그 사람은 계속 눈물만 흘려.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은 굉장히 예뻐.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주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웃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누군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을 내가 마음을 담아서는 그 음식을 먹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그런 음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 치유라는 게 그런 것들 음식에 담는 마음이랄지 아니면 어렸을 때 먹는 음식을 통해서 단맛을 찾는다 할지 아니면 잊었던 추억을 찾는다 할지 아니면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는데 어렸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없는 음식을 먹고 그때 사이가 좋았던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치유가 되고 그 사람하고 다시 가깝게 된다 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통 음식이랄지 옛날에 우리 호남선에서 많이 먹었던 음식을 되살리고 이걸 가지고 치유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과제고 그런 것들이고요. 또 이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저 호남선 음식 중에 이제 소금이 중요한데 네. 소금이 간수를 뺀다 그러잖아요. 뭐 네. 3년짜리도 있고 뭐 제가 최근에 뭐 19년 정도 네. 간수를 빼고 있는 소금이 있는데 예. 그 소금 간수를 뺀 기간이 긴 소금하고 예. 뭐 이렇게 좀뭐 3년 정도 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수를 뺀 기간이 오래될수록 좋은 것인지. 제가 그건 다음 주에 기본적인 개념이랄지 그 다음에 간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뭐 칼슘이랄지 이런 특정 성분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확실히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그 간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라 틀리고 증상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신장이 안 좋다 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예. 전라선, 호남선이라는 거를 좀 여기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남도 음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도 음식은 남도 구별이 안 음식은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폭 넓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렇게 나는데 또 남도 음식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주 음식이 있고 이렇게 전라도 음식 있잖아요. 아니 전라남도 음식 예. 이러는데 같이 가는데 이거를 또 전라남도만 또 남도 음식으로 이렇게 또 말하기 그러더라고. 강주 음식도 같이 가는데 그 부분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남도 하다 보면 이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또 이제 지금 도청이 이쪽 강주, 나주, 목포거든요. 근데 저쪽에 여수, 순천, 동북권하고 이쪽 음식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 저쪽은 또 오히려 경상도 음식하고 또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필할지 그 다음에 네. 배초향은 남원 쪽은 또 그렇게 봐요. 옛날에 가야 지도를 놓고 그려 보면 옛날 가야 지도하고 일치해요. 식용 문화가. 근데 저는 주소지가 전라남도인데 또 전라남도인데 왜 그러면 남도 음식인데 여기 가면 전혀 다른 음식이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철도로 구분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먼저 더 명확해지더라 이해가- 이제 이 이야기예요. 좀 처음 이렇게 나눠주니까 좀 네. 이해가 좀 되네요. 어디 가서 음식도-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하고요. 아, 예. 그렇게 그냥 남도라는 음식으로 하나로 퉁쳐버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음식도 전라선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전라선 쪽으로 많이 전라선 음식으로 된데 전라북도라도 여수, 순천, 광양하고 전주 음식은 또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성이 있고 이쪽 서부는 서부끼리 또 올라가도 심지어 충청도 음식까지도 비슷합니다. 예. 예. 그 음식이 지금 이제 지역별로 재료라든가 이런 그 특산물에 따라서 예, 예. 구분이 되는 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좀 한 번쯤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시대별로 예. 예. 지금 옛날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근세나 중세를 거쳐오면서 전래 외국에 들어오는 고추라든가 예. 예. 또 서양의 어떤 설탕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 따라서 굉장히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유의 저기하고 달리 많이 변했을 거라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조금 짚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예. 왜냐하면 순수하게 옛날에 가령 뭐 소금만 같은 거 있다가 나중에 또 고추가 들어가고 옛날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김치도 항상 빨간 것만 먹으니까 빨간 김치로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고추가 없어가지고 백김치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시대별로 조금 그거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옛날에 저 삼국시대 때 또 고려 2조 거치면서 근세 때 약간 그런 것이 조금 저희들이 할 어두운 부분이라. 그게 이제 약간 여기서는 좀 큰 큰 것들만. 걸 있어. 그러니까 가령 나도 직장을 하게 되면 화순이나 할지 이쪽에 가면 직장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저기 고려 시대 때 꽤 나타나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이 뽕잎을 가지고 덮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 전문가랄지 연구하실 분들은 약간 그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와서는 이제 약간 큰 것들만 시간을 투자. 그러니까 혹시 발효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쭉 이어온 것이 분명히 오랫동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그 재료라든가 시대에 따라서 일제히 때 뭘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리 또 무슨 화력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 또 많이 달라져 오면서 이렇게 변해. 예, 그게 크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조리 우리가 그 V자죠. 중국은 소식. 우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향이 못 나가죠. 중국 가서는 바로 나가고 그다음에 튀기기가 되게 좋죠. 중국 가서는 우리는 솥이 이렇게 돼가지고 열을 감싸가지고 여기 하게 되면 열이 종류가 떨어져. 뭐 그런 차이들이 이제 재료랄지 근데 이제 그 도구가 들어와가지고 가령 그 일본에 가면 차를 이렇게 경사지게 하는 차가 있어요. 솥을 넣고 이것은 이제 솥을 이렇게 놓고 덮는 게 힘드니까 솥을 경사지게 하는데 경사지게 되니까 이제 열이 반은 나오니까 맛이 틀어지고 그런 식으로 발전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음식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10강인데 일단 이 주제에 맞게 했었고요. 좀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나 내가 이제 자료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이니까요. 예, 그런 것은 제공을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건의사항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개화기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서민들 밥을 얻어 먹거든요. 예, 예. 다 짜장했어요. 예, 예. 우리는 냉장고가 없을 때서 살았으니까 짜지 않으면 다 이게 여름철 할 때만 나물을 바로 삶아서 먹을 때는 생것은 먹지만 거의 다 짠 김치 아니면 식은 김치 그리고 장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썼는데 한해 잘 아시죠? 예, 예. 13년간 보면 평양성에서 살다가 2년간 그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평양성에서는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분할을 해요. 예, 예. 어떤 사람 아무나한테 하멜은 엿으로 쪽 그러니까 분배됐어요. 예, 예. 엿에서 보고는 바다를 보고 바다다고 야 그때부터 탈출 계획합니다. 그래서 총 13년을 살아서 드디어 이제 그 조그마한 배를 사가지고 나무를 해서 팔아서 배를 사가지고 나침판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육지를 보면은 일본 나온다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를 갔어요. 이제 공국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네덜란드 하멜 집도 갔다 왔는데 예, 예. 그 사람은 하멜 표류기를 썼어요. 예, 예. 거기 보면은 우리말도 많이 나오고 우리말을 잘 얻고 한국 예, 예. 조선여라고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탈출했기 때문에 조선에 부인이 있죠. 죽을 때까지 다시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그 속에 아마 음식도 써졌을 거예요. 예, 예. 그것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조선에 13년 살았던 이 사람의 기록 속에 우리 잘난 음식 음식. 한번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보니까 번역해서 나왔다. 저는 이제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안 샀는데 예, 예. 교수님은 이제 그 음식을 너무 사서 할 것이면 하멜에 우리나라에 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비누 만드는 거. 비누 만드는 거. 비누 없어요. 네, 예. 하멜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전해준 것들 그런 것들 참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많이 말씀해서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일단 주어진 것은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 아니면 조금 이제 다음 수업 때 좀 섞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